정부가 드디어 가계부채, 특히 주택대출의 칼을 빼들었습니다. 혹시 지금 집을 사려고 계획 중이셨다면 오늘 내용은 정말 집중해서 보셔야 합니다. 이 새로운 규제, 도대체 뭐가 어떻게 바뀐다는 건지 지금부터 아주 쉽게 하나하나 짚어드릴게요. 자,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입니다. 먼저 왜 하필 지금이냐? 이 질문부터 시작해서요, 정부가 내놓은 4가지 큰 그림을 볼 겁니다. 그리고 여러분의 대출 한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주택담보대출, 또 전세대출은 어떻게 바뀌는지, 그리고 규제지역이라는 아주 강력한 변수는 뭔지 알아본 다음에요.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게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딱 정리해드리겠습니다. 네,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. 정부는 왜 갑자기 이 타이밍에 대출 문턱을 더 높이기로 했을까요? 그 속사정부터 한번 들여다보죠. 사실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. 최근에 보면 가계부채가 막 늘어나는 속도는 좀 잡히는 분위기였거든요. 그런데 정부는 반대로 대출을 더 옥죄기로 한 거죠. 대체 왜 그랬을까요? 바로 이겁니다. 해답은 여기에 있었어요.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. 서울 아파트값 주간 상승률이 9월 들어서면서 갑자기 가팔라지는 게 보이시죠? 첫째 주에 0.09%였던 게 넷째 주에는 0.27%까지 거의 3배 가까이 뛰었습니다. 그러니까 가계부채 증가세는 좀 둔화됐을지 몰라도 집값, 특히 수도권 집값이 다시 들썩이기 시작했던 겁니다. 그리고 이런 집값 상승에 불을 지핀 건 바로 시장의 기대 심리였어요. 어차피 집값은 또 오를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다는 거죠. 실제로 주택가격 전망지수라는 걸 보면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. 정부는 바로 이 심리가 시장 과열의 주범이라고 보고 이걸 좀 식힐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. 자, 그럼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정부가 꺼내든 카드는 뭘까요? 두 번째 섹션으로 넘어가서 10월 15일에 발표된 4가지의 핵심 계획을 한번 뜯어보겠습니다. 정부의 대책 크게 4가지입니다. 첫째, 집값에 따라서 대출 한도를 다르게 적용하고요. 둘째, 스트레스 DSR이라고 해서 대출 심사를 더 깐깐하게 봅니다. 셋째는 전세 대출도 DSR, 그러니까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에 일부 포함시키겠다는 거고요. 마지막으로 은행들이 대출을 많이 못 해주게끔 만드는 조치를 더 빨리 시작한다는 겁니다. 그럼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. 이 계획들이 내 대출 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, 특히 집 사려는 분들한테 가장 직접적인 첫 번째, 두 번째 계획부터 아주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. 앞으로 계속 DSR을 할 텐데요. 이게 뭔지 알아야 이해가 쉽습니다. 복잡해 보이지만 아주 간단해요. 내 연봉 중에서 내가 가진 모든 대출의 원금이랑 이자를 갚는데 몇 %를 쓰느냐. 바로 이 비율입니다. 정부랑 은행은 이 DSR을 보고 이 사람이 빚을 갚을 능력이 되는구나를 판단하는 거고요. 이게 바로 여러분의 대출 한도를 정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되는 거죠. 자, 이게 첫 번째 아주 큰 변화입니다. 원래는요, 수도권이나 규제 지역이면 집값에 상관없이 최대 6억까지 대출이 나왔거든요. 그런데 이제는 안 그래요. 가격대별로 대출 한도를 팍팍 깎습니다. 보세요. 15억까지는 똑같이 6억인데 15억이 넘어가면 4억, 25억을 넘는 초고가 주택은 2억으로 뚝 떨어집니다. 이건 비싼 집은 대출받아서 살 생각하지 말라는 아주 강력한 신호죠. 두 번째 변화는 바로 이 스트레스 DSR입니다. 좀 헷갈리시죠? 쉽게 말해 은행이 대출 심사를 할 때 혹시 나중에 금리가 올라도 이 사람이 잘 갚을 수 있을까를 미리 테스트해보는 거예요. 그래서 실제 대출 금리에다가 가상의 금리를 더해서 DSR을 계산하는 거죠. 예전엔 1.5%를 더했는데 이젠 그 2배인 3.0%를 더해서 계산합니다. 그러니까 실제 내는 이자는 똑같아도 서류상으로는 갚을 돈이 더 많은 것처럼 보이니까 결국 빌릴 수 있는 돈의 총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. 자, 다음은 정부 계획의 3번째와 4번째 이야기입니다. 이 변화들은 전세를 사는 유주택자나 은행 시스템 전체에 영향을 주는 내용들이에요. 이건 정말 파격적인 변화입니다. 여태까지 전세 대출은 DSR 계산에서 쏙 빠져 있었거든요. 그런데 이제부터는 집이 한 채 있는 사람이 규제 지역에서 전세 대출을 받으면 그 대출도 DSR에 포함시키겠다는 겁니다. 그럼 전세대출금 전체가 DSR에 잡히는 거냐?
그건 또 아니에요. 정부 설명은 이렇습니다. 원금은 나중에 집주인한테 받아서 갚을 돈이니까 빼주겠다. 하지만 매달 내는 이자는 대출자가 직접 내는 거니까 그 이자만큼은 DSR에 반영하겠다는 겁니다. 그래도 이자 내는 만큼 DSR 한도가 깎이니까 다른 대출 받을 때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죠. 마지막 네 번째 계획은 은행 자체를 압박하는 겁니다. 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을 하나 내줄 때마다 짊어져야 하는 위험 부담, 이걸 위험가중치라고 하는데요. 이걸 높이면 은행 입장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을 해주는 게 예전보다 더 부담스러워지는 거예요. 자연스럽게 대출 공급을 줄이게 만드는 효과를 노린 거죠. 그리고 이걸 원래 계획보다 더 빨리 시행하기로 했습니다. 이번 대책에서 사실상 가장 강력한 한방은 바로 이 규제 지역입니다. 어떤 지역이 규제 지역으로 묶이는 순간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시죠. 규제 지역의 위력을 이해하려면 LTV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. 주택담보대출 비율. 말은 어려워도 내용은 간단해요. 집값의 몇 %까지 빌릴 수 있냐 이겁니다. LTV가 70%면 10억짜리 집 살 때 7억까지 빌릴 수 있다는 뜻이죠. 그런데 이 비율이 바로 이렇게 바뀝니다. 규제 지역으로 지정되는 순간 70%였던 LTV가 무려 40%로 뚝 떨어집니다. 방금 말씀드린 10억짜리 집을 예로 들면 대출 가능 금액이 7억에서 4억으로 순식간에 3억 원이 날아가는 거예요. 이건 정말 대출의 문을 거의 절반으로 닫아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. LTV만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. 규제 지역이 되면 이런 제한들이 세트로 따라붙습니다. 전세 대출이 있으면 3억 넘는 아파트는 살 수 없게 되고요. 신용대출이 1억 넘게 있으면 1년 동안 집을 못 삽니다. 심지어 아파트가 아닌 상가나 오피스텔 같은 부동산 LTV도 똑같이 40%로 낮아져요. 정말 촘촘하고 강력한 규제라고 할 수 있죠. 자, 이제 마지막입니다. 이렇게 복잡한 내용들, 그래서 실제로 언제부터 적용되는지, 그리고 나는 혹시 예외 대상은 아닌지 여러분께 꼭 필요한 실질적인 정보만 딱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. 시행 시기는 크게 3번에 걸쳐서 진행됩니다. 가장 급한 건 주택 가격별 대출 한도랑 스트레스 DSR 상향인데요. 이건 10월 16일부터 바로 적용됐고요. 1주택자 전세대출 DSR 적용은 10월 29일부터, 그리고 은행에 대한 규제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. 날짜를 잘 기억해 두셔야겠죠. 나는 이미 계약했는데 어떡하지? 걱정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. 다행히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. 시행일 전에 대출 신청을 완전히 끝냈거나 매매나 전세 계약을 하고 계약금까지 냈다면 이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. 새로 짓는 아파트처럼 집단 대출의 경우에도 시행일 전에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났다면 괜찮습니다. 네, 이렇게 정부는 시장을 식히기 위해 아주 강력한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. 과연 이 대책들이 시장의 과열을 잠재우고 안정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? 아니면 내 집 마련에 대한 사람들의 강한 열망이 이 규제를 피해갈 또 다른 방법을 찾아내게 될까요? 그 결과는 앞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.